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이지 가슴이 뻥 뚫리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관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또의 곳간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쌀 한 톨, 엽전 한 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밤새 귀신이 다녀간 것도 아닌데 수백 가마의 쌀과 수천 양의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포졸들이 마을을 뒤졌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하나같이 희죽희죽 웃고 있는 겁니다. 아니, 관아 곳간이 텅 비었는데 왜 백성들이 웃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을 어귀, 낡은 초가집 앞에 백발의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긴 곰방대를 물고서 눈을 가늘게 뜨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저 노인이 웃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노인은 누구이며 관아의 곳간은 왜 텅 빈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슴이 얼마나 시원해지시는지 두고 보십시오. 때는 조선 순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함양 고을 언저리 덕유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 이름은 소란마을이라 했습니다. 소나무가 마을을 애워싸고 있어서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백성들의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 마을에 이서방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명은 이만복이라 했습니다만 마을 사람들은 그냥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올해 나이 68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등이 굽었습니다. 얼굴은 호박처럼 울퉁불퉁하고 손은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평생을 밭 갈고 씨 뿌리며 살아온 전형적인 조선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보기와는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에 올라가 서당 훈장 밑에서 3년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글을 제법 읽고 쓸 줄 알았으며 세상 이치에도 밝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한양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왔고 그 뒤로는 그냥 농부로 살았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덕수는 25살, 어깨가 넓고 힘이 좋아서 농사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작은 딸 이순이는 19살, 눈이 까맣고 웃음이 고와서 마을 총각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만복 노인이 평생 모아둔 것이 있었으니 논 세마지기와 밭 두떼기였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밥을 먹고 아이들 혼례도 준비하고 늙어서 제사밥도 받으려 했습니다. 에고, 그 소박한 바람이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이름은 변학규였습니다. 나이는 42, 한양의 세도가 집안 자제였습니다. 변사또는 부임하자마자 고을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살피는 눈이 아니라 어디서 돈을 뜯어낼까 찾아보는 눈이었습니다. 변사또 곁에는 엄한돌이라는 아전이 있었습니다. 이 엄한돌이라는 자가 더 고약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나고 자랐으니 누가 논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곳간에 무엇을 쌓아뒀는지 다 꿰고 있었습니다. 엄한 돌은 변사또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사또날이 소란마을에 이만복이라는 농사꾼이 하나 있는데 재산이 제법 됩니다요. 논 세마지기에 밭 두떼기, 거기다 곳간에 쌀도 꽤 쌓아뒀다 합니다요. 변사또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불러들여라.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포졸 둘이 소란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이만복 노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만복, 당장 관하로 오너라! 이만복 노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평생 세금 한 번 안 밀리고 남의 것 탐낸 적 없이 살아왔는데 관아에서 부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포졸들이 왔는데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이만복은 손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들 이덕수가 따라가려 하자 노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네가 따라오면 괜히 더 일 커진다. 집에 있거라. 노인은 묵묵히 걸어서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관아 대청마루에는 변학교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채를 들고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네가 이만복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네, 논 세마지기는 원래 관가 땅이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네가 그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만복 노인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또날이 그 땅은 소인 아버지 때부터 30년 넘게 일구어온 땅입니다. 땅 문서도 있고 고을 이장 도장도 찍혀 있사옵니다요. 변사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엄하전 가져오너라. 엄한 돌이 두루마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관청 서류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만복의 논밭이 관가 소유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만복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 노인이 한양에서 배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문서를 읽고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법이었습니다. 그 서류의 먹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오래된 문서라면 먹이 발에서 회색빛이 돼야 하는데 이상하게 검은 빛이 선명했습니다. 게다가 문서 끝에 찍힌 도장, 관인의 테두리가 지금과 달랐습니다. 노인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놈들이 문서를 새로 꾸몄구나. 그러나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또 앞에서 관문서를 위조라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힐 것이 뻔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사또나리, 소인이 잘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요. 집에 돌아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변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흘 안에 땅 문서를 관아에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을 옥에 가둘 것이다. 이만복은 허리를 굽히고 관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솔숲을 지나면서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하늘이 파랗게 맑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흘린 땀이 그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해에도 흉년이 들던 해에도 그 땅은 노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걸 빼앗긴다는 것이 노인은 너무 원통했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잠깐이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닦고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사흘이라고 했나? 좋다, 사흘이면 충분하지. 이 노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만복 노인은 아들 이덕수를 불렀습니다. 덕수야,
예, 아버지. 너 오늘 밤 나하고 심부름 하나 해야 한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이덕수는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무언가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만복 노인은 낡은 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 구석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항아리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돌돌 말린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만복 노인은 20년 전부터 고을에서 벌어지는 관리들의 비리를 하나하나 적어두었습니다. 누가 언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었는지, 누가 어느 집 땅을 어떻게 빼앗았는지, 누가 누구에게 뇌물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두 날짜와 증인 이름까지 적어둔 꼼꼼한 기록이었습니다. 물론 변학교 사또는 새로운 자인이 이 기록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사또가 부임하던 날밤 엄한돌이 관아창고에서 쌀 20가마를 몰래 떼돌렸다는 것은 노인이 직접 눈으로 본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종이에 그것도 적어두었습니다. 허허. 자, 이제 노인은 두 번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에서 하루길 떨어진 곳에 가명이 있었습니다. 관찰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명에 이만복이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서방이라는 아전이었습니다. 강서방의 아버지는 이만복이 젊었을 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이 극심하던 해 이만복의 가족이 굶어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강서방 아버지가 쌀 2가마를 몰래 갖다 준 것이었습니다. 강서방 아버지는 그 뒤 세상을 떴고 강서방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만복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덕수를 가명으로 보냈습니다. 강서방을 찾아가거라. 이 보따리를 전해라. 그리고 이 말을 꼭 해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쌀 2가마 값을 오늘이야 갚습니다. 라고. 덕수는 밤길을 달려 가명으로 갔습니다. 강서방은 보따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을 아전들의 비리를 적은 두꺼운 문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밤새 그것을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인가? 그러나 이만복의 부탁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덕수가 쪽지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철사 날입게 올리기 전에 먼저 변사또의 곡간 장부와 실제 곡간 한을 직접 대조해 주십시오. 반드시 차이가 날 것이옵니다. 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 다 짜놓으신 게로구나. 이튿날이었습니다. 강서방은 가명의 상관에게 비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가명의 관찰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한돌이 창고쌀을 빼돌렸다는 증언과 20년치 비리 기록이 거짓이라면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사흘 안에 이만복의 땅 문서를 가져오라는 사또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 이미 소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곧장 비밀 감찰을 명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변사또는 그런 낌새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변사또는 괴기양양하게 이만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사또는 차를 홀짝이며 아전을 불렀습니다. 그 늙은 농부 아직 안 왔냐? 예, 아직이옵니다. 땅 내놓기 싫으면 아들을 잡아오면 그만이지. 그때였습니다. 관아 대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이 이만복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명에서 내려온 감찰날이었습니다. 뒤에 포졸 10명을 거느리고 대청마루 앞에 섰습니다. 변사또가 당황해서 일어섰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감찰나리가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학규 사또, 관찰사 영감 명에 따라 이 고을 창고와 장부를 대조하러 왔소이다. 즉각 창고 문을 여시오.
변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한 돌은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장부에 적힌 것보다 쌀이 22가마나 모자랐습니다. 감찰나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사또 이만복이라는 백성의 논밭을 관가 소유라 하여 빼앗으려 했다는 것도 보고가 올라왔소. 그 근거 서류를 내놓으시오. 변사또는 부들부들 떨면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감찰나리가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이것 보시오. 이 문서 도장이 지금 관인과 다르지 않소? 게다가 먹 색깔을 보시오. 갓 쓴 것처럼 선명하지 않소? 20년 묵은 서류에 어떻게 이런 먹 색깔이 나온단 말이오. 그것은 이만복 노인이 이미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감찰나리는 천천히 서류를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변학교 사또는 즉각 직인을 내놓고 조사를 받으시오. 관아 대청마루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엄한돌을 붙잡았습니다. 엄한돌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다 사또날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옵니다요. 변사또는 그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애구머니나, 이 광경을 관아 담 너머로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파 속에 소란마을 이만복 노인이 곰방대를 물고 서 있었습니다. 허허, 허허. 노인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접혔습니다. 그것은 웃음이었습니다. 변학교 사또는 그날로 포박되어 가명으로 끌려갔습니다. 엄한돌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관아 창고에서 빠져나간 쌀 22가마는 결국 엄한돌의 처가 곳간에서 고스란히 발견되었습니다. 이만복 노인의 논 3마지기, 밭 2떼기는 즉각 돌려받았습니다. 감찰나리는 이만복 노인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번 일은 어르신 덕분에 큰 탈 없이 해결되었소이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러 왔소. 이만복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 여나리, 소인은 그냥 내 땅 지키려 한 것입니다요. 감찰나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어떻게 가명에 연락할 생각을 하셨소? 사또한테 직접 따지셨으면 될 것을. 노인이 허허 웃었습니다. 나리,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려면 호랑이 굴로 혼자 걸어 들어가면 됩니다요. 그러나 호랑이를 잡으려면 그 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야지요. 감찰나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언제부터 이것을 준비하셨소? 노인의 얼굴에 먼 빛이 지나갔습니다. 이만복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해 전입니다요. 20해 전. 그때도 이 고을에 못된 아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전이 노인의 이웃사람 땅을 빼앗았습니다. 억울해서 관아에 찾아갔다가 곤장만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 이웃은 화병으로 이듬해 세상을 떴습니다. 그때 이만복 노인은 다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내 집에 닥쳤을 때 나는 그냥 당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고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사람, 증인,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강서방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어른이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보가, 내 아들 강도리가 커서 가명에 들어가게 되면 네가 어려울 때 꼭 도와줄 것이다. 그 아이한테 잘 부탁해라. 노인은 그 말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흐흐, 글쎄 말입니다. 이 노인이 20해 동안 조용히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감찰나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오늘 큰 것을 배웠소이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 당하는 것은 쉽습니다요. 하지만 이기는 것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요. 그날 저녁 소란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쌀막걸리를 나눠 마셨습니다. 떡을 쪘습니다. 북을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덕수는 아버지 옆에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같이 준비했을 텐데.
이만복 노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가 알았으면 네 성질에 진작에 사또한테 달려들었을 거 아니냐. 이덕수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네요. 하하.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웃었습니다. 딸 이순이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노인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나는 그냥 기다렸을 뿐이다. 늦은 밤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노인이 혼자 마루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소리피 서걱서걱 소리를 냈습니다. 노인은 곰밤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밤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멀리 덕유산 능선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만복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이웃집 영감, 잘 보셨어. 이제 됐어. 노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20해 전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 화병으로 죽은 이웃을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흐흐. 바람이 또 한 번 솔숲을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오늘 이만복 노인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흐흐. 이 노인이 그냥 이긴 게 아닙니다.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돈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준비로 이긴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이긴 것입니다. 젊은 시절 배운 것을 잊지 않았고 은인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며 이웃의 억울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한데 모여서 마침내 탐관오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에이구,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 한두 번쯤 있지 않으셨습니까? 힘없다고 나이 많다고 배운 것 없다고 무시당한 적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이만복 노인이 보여줬습니다. 진짜 어른은 참는 것도 알고 때를 기다리는 것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이 할아비가 다음 이야기를 꺼낼 힘이 됩니다요. 이만복 노인처럼 20년을 기다려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십시오.